안녕하세요.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이상행위 탐지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 산학경영공학부 김창엽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논문의 목차와 동일합니다. 이상행위 탐지 식별 기술은 외부 침입이나 내부 위협 등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여 시스템 손상을 예방하는 기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위협 형태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내부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다양한 해킹 방법 등을 통해서 내부 침투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 위협은 위장 취업 등과 같이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기 위한 시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에서 사용할 이상 행위는 즉 해킹 공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상 행위 식별 기술은 규칙 기반의 탐지 기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는 것이 사용했던 규칙의 예제인데요. 관리자 디렉토리에 접근했을 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일단은 전문가의 사전 지식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든 공격을 대응하거나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제로데이 공격을 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7년 전에 어떤 보안업체에서 일할 당시의 사진인데요. 9시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큰 업체가 해킹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규칙 기반의 탐지 방법을 사용하는 보안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상행위 식별 기술을 사용하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었다고 하면 내부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기 전에 미리 탐지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지식에 독립적이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데이터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 식별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머신러닝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은 어려움이랑 한계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공개된 데이터셋의 부재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어떤 연구 업체에서 연구 단체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부에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P 주소나 계정 정보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계정 정보나 IP 주소를 전부 다 익명화하다 보면은 결국 중요한 정보들을 잃게 돼서 모델링 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블 정보의 부재를 다루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모든 공격에 대해서 레이블이 존재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이블이 존재해서 정상이랑 악성을 분류하는 이범주 분류 문제나 또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등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정보와 네트워크 패킷 정보에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상행위, 즉 침입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요. 먼저 리눅스 시스템 콜 시퀀스를 담고 있는 ADF-LD라는 데이터셋과 네트워크 패킷 정보를 담고 있는 CIC-IDS 2017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과 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그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새로운 OS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달파 1998, KDD 99와 같이 약 지금부터 20년 전에 발표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최신 OS 정보를 반영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한 최근의 공격 방향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IC-IDS 2017이라는 데이터셋이 발표됐고요.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기존 연구들은 지도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SVM이나 뉴럴넷 같이
지도학습 기반의 그런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지도학습 기반의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고정 길이의 벡터인데 순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고정 길이 벡터에 ONSVM을 적용한 연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할 데이터셋인 ADF-LD를 사용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해당 연구들은 데이터의 발생 빈도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N그램을 구해서 대표적으로 바이그램이나 트라이그램 등이 몇 번 발생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를 사용해서 ONSVM 등을 이용한 연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순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격을 반영한 데이터로 순서 정보를 고려하면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상치 탐지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론입니다. 전체 연구 프레임워크는 밑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했고요. 저희는 데이터셋으로 ADF-LD 데이터셋과 CIC-IDS 2017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ADF-LD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눅스 시스콜 트레이스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개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파이썬 언어나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때 여러 개의 함수들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 여러 개의 숫자들이 나열이 될 것이고요. 결국 가변 길이를 갖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바로 벡터화하는 방법인데요. 벡터화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닥투백, 두 번째로는 RNN 오토인코더, 세 번째로는 코럽션 모델을 이용해서 인풋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노이즈가 추가되었을 때 원래 인풋이 그대로 나오도록 학습시키는 RNN 기반의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200차원의 벡터를 뽑았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패킷이 전송될 때 pcap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CIC 플로우 미터라는 도구에 넣어서 84차원의 벡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호스트에 대해서 200차원, 네트워크에 대해서 84차원의 벡터를 뽑고 노벨티 디텍션 알고리즘 중에 ONSVM과 원클래스 다이베이즈,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해서 비지도학습 기반 알고리즘과 지도학습 기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크게 벡터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닥투백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DM 방식과 디보 방식이 있고요. 일단 문서와 단어로 구성이 될 텐데요. 하나의 시스템 콜 시퀀스, 즉 일련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를 하나의 단어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닥투백을 학습을 시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RNN 오토인코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숫자를 즉 하나하나의 시스템 콜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LSTM 기반 오토인코더를 학습시켰고요. 이렇게 학습된 오토인코더에서 인코더 부분을 떼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를 해당 시스템 콜 시퀀스를 나타내는 벡터로 사용했습니다. 이 벡터를 가지고 ONSVM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상치 탐지를 시도하였고요. RNN 기반 오토인코더를 만들 때 일단은 바이디렉셔널 구조를 사용했고 과적한 문제가 있어서 어텐션은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RNN 기반의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있고요. 코럽션 모델을 활용해서 인풋 시퀀스의 변화를 줍니다. 인풋 시퀀스에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원래의 인풋이 나오도록 오토인코더를 학습하게 되고요. 임의의 단어를 P 확률로 드롭을 시키거나 임의의 단어 시퀀스를 퍼뮤테이션 시켜가지고 그 인풋에 노이즈를 추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코더 부분을 떼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를 해당 시스템 콜 시퀀스를 나타내는 벡터로 사용하였고요. 이 벡터에 마찬가지로 ONSVM을 적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지덕스 기반과 지도학습 기반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비지덕스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원클래스 SVM과 원클래스 나이베이즈,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를 사용했고, 지도학습 기반 알고리즘으로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ADF-LD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과 해킹 공격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리눅스 시스템 콜 시퀀스들을 담고 있습니다. FTP와 SSH 패스워드 전수 조사 공격, 즉 무작위로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 계정이 로그인하도록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 외에 다양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시스콜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크게 정상과 공격,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개수를 보면 트레인 개수가 적고 밸리데이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노멀의 밸리데이션과 트레인의 노멀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ADF-LD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일련의 숫자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데이터셋들은 폴더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어택 폴더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폴더 이름이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예제는 add user라는 공격을 나타내고요. 그 폴더에 들어갔을 때 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파일들이 한 번의 공격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나의 폴더를 들어가 보면 앞서 보셨듯이 일련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들은 가변 길이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가변 길이의 데이터들을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방법을 위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시고요. 기존 그 선행 연구 방법 같은 경우는 엔그램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683, 즉 바이그램이 되겠죠. 이 해당 바이그램이 몇 번이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고정 길이의 벡터를 사용한 것이 기존 연구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결국 순서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닥터백과 아래는 오토인코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닥터백 같은 경우는 문서 벡터를 학습을 할 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문서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한 번 이상의 인터액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당 문서를 대표하는 벡터를 잘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됐고요. 아래는 오토인코더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전체 정보를 모두 담으면서 또한 순서 정보도 고려하기 위해서 해당 구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데이터셋인데요. CIC-IDS 2017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공격 네트워크, 왼쪽에는 희생자 네트워크가 있고요. 오른쪽 공격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공격 툴을 사용하여 그 공격을 했을 때 왼쪽의 패킷 수집 장치에서 그런 패킷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런 수집한 정보는 PK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PK 파일은 원래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와이어샷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CIC 플로미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84차원의 벡터로 바로 뽑을 수 있었고요. 이 데이터셋을 공개하신 분들이 가장 오른쪽 끝에 레이블열에 각각의 그 통신에 해당하는 정상인지 공격인지 어떤 공격인지에 대해서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레이블을 학습 시점에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성능 평가 지표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크게 공격 목록과 시간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격 목록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월요일에는 정상만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과 각각의 공격이 섞여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84차원의 벡터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벡터들은 어떤 해당 통신이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각각 정방향과 역방향에서 한 번의 패킷이 전송되고 나서 다음 패킷이 올 때까지의 그 사이 시간에 평균이나 최소 최대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피처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뭐 활성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휴면 상태는 얼마나 됐는지, 초당 바이트 수가 얼마인지, 초당 패킷 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패킷에 대한 그 속성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석에 앞서 먼저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EDA를 진행하면서 일단은 각 변수마다 분포의 차이가 있어서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었고요. 또 정상이랑 공격 사이에 만약에 어떤 해당 변수가 분포의 차이가 크다면 그 변수들만 사용했을 때 과연 성능이 향상될까? 라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하고자 실험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는 실험 결과 평가 지표로 AURC와 EER을 사용하였고요. 또한 리콜 개념으로 이상치 스코어가 상위 1%, 5%, 10%일 때 얼마나 많은 어택이 탐지되어 있는지 그 비율을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지도학습 기반 방법과 지도학습 기반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ADF-LD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닥투백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닥투백, RNN 오토인코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 닥투백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랜덤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웹실 공격에 대해서만 AURC 기준 0.7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대부분 0.6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SVM을 사용하였는데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나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에 대해서 다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1SVM이 가장 성능이 좋아서 1SVM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히트레이트 기준으로도 랜덤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 닥투백을 사용했을 때는 탐지 모델로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NN 기반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이 RNN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탐지가 잘 되는 공격들이고요. AROC 기준으로도 0.7 후반대나 0.75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격들도 앞서 닥투백 같은 경우는 0.5도에 머물렀는데요. RNN 오토인코더를 썼을 때는 0.6 이상이고, 또 고무적인 것이 리콜 기준으로 보셨을 때 탑 10%의 히트레이트를 보면 랜덤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단일 모델과 앙상블 모델을 구성했을 때 과연 성능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실험 결과로는 일단 앙상블을 했을 때도 크게 성능의 향상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닥투백에 비해서는 RNN 오토인코더가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AROC에 대해서 AROC 커브를 그려본 그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AOC가 0.6 이상을 나타내고요. 잘 되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0.75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 결과에서 판단한 것은 일부 공격들에 대해서는 레이블 정보가 없어도 이상치 탐지 방법론 가지고도 탐지 모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네, 가운데 AROC 커브를 보시면 왼쪽이 RNN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고 오른쪽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FPR이 증가하기 전에 TPR이 확실히 이전 RNN 오토인코더보다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밑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공격에서 0.8 이상의 AUROC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저희가 시스템 시퀀스 콜 데이터를 벡터화 했을 때 그 원클래스 SVM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탐지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의 실험 결과인데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를 실험한 이유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이상치 탐지 모델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즉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는 이범주 분류로 구성을 하였고요. 밑에서 표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0.9 후반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실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비지도학습 기반으로 접근했을 때도 0.8 정도를 나타내고, 또한 지도학습을 사용했을 때는 0.9 정도의 AURC를 나타내는데, 즉 레이블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0.8 정도의 그 탐지 모델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리콜 기준으로 봤을 때 리콜이 정상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즉 저희가 이상치 스코어가 높은 거 위주로 레이블을 달기 시작한다면 빠른 시간에 레이블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확보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때는 지도학습 모델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데이터셋인 CIC IDS 2017 데이터셋입니다. CIC 플로우미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84차원의 벡터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이블 정보는 학습 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는 정상 패킷만 존재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과 공격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데이터만 학습한 다음에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 각각 잘 맞출 수 있는지 그 테스트로 사용하는 모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요일별로 정상을 학습시킨 다음에 해당 요일의 정상과 공격을 구분하는 모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모든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앞서 EDA를 해서 저희가 분포의 차이가 큰 변수를 뽑은 다음에 그 변수만 사용했을 때의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였고요.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이 네트워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와 원클래스 다이베이지를 적용해서 이제 AUROC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였고요. 평가 결과를 보시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원클래스 다이베이지에서 변수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O하고 X가 있는데, O 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학습한 다음에 화수목금을 테스트로 사용한 것이고, X가 각각 요일마다 정상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상과 공격을 구분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볼드체로 표시된 게 가장 오른쪽 끝열, 즉 원클래스 다이베이즈에서 변수 선택을 하고 각 요일별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보다는 원클래스 다이베이즈의 성능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결과에서와 같이 이 원클래스 다이베이즈를 사용했을 때도 AUROC가 0.8 이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해당 공격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탐지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AUROC 커브를 그려봤을 때, ROC 커브죠. ROC 커브를 그려봤을 때 좋은 경우, 즉 탐지 성능이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필트레이션 공격, 외부에서 우리가 해킹 시도를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 공격과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계열 공격의 탐지 성능이 좋고,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이나 패스워드 전수조사, 브루포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탐지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콜 기준으로 탑 10%의 결과를 보시면 잘 되는 것들은 7배에서 10배,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도 최소 2배 이상의 리콜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상치 스코어가 높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레이블을 확보한다면 지도학습 문제로 변형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지도학습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대부분의 공격에 대해서 0.9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봇 공격에 대해서만, 이게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인데요. 봇 공격만 잘 탐지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FPR이
증가하기 전에 DPR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서 그 랜덤 포레스트의 실험 결과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0.9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기반 ADF-LD 데이터셋과 네트워크 기반 CIC-IDS 2017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덕스 기반 머신러닝 방법과 지도학습 방법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ADF-LD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앞선 연구들에서는 앵그램 기반의 그런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벡터를 구성하였는데 저희는 순서 정보나 대표성을 얻을 수 있는 닥투백이나 RNN 오토엔코더,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를 활용해서 벡터화를 한 다음에 ONSVM으로 이상치 탐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IC-IDS 2017은 그 CIC 플로우미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84차원의 벡터를 얻었고요. 그 벡터를 가지고 이상치 탐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치 탐지 모델에서 리콜 성능을 봤을 때 그 이상치 탐지, 그러니까 이상치 스코어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레이블로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면 그때는 지도학습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용한 ADF-LD 데이터셋도 이제 발표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고요. 실제 시스템과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윈도우나 리눅스 또는 혹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솔라리스 실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한 다음에 이상치 탐지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CIC-IDS 2017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토콜이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즉 여러 개의 분포가 섞여 있는 상황을 그냥 하나의 모델로 구성을 하였는데 우리가 내부 서비스 포트에서 내부 서비스 포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FTP나 SSH, HTTP, HTTPS 등 각 프로토콜별로 따로 모델링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토콜별로 별도로 모델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